자, 이번 시간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 등 관련해서 쟁점들 볼 텐데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냥 기억번부터 읽어버리면 말려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의 등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성량 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등록증을 양도되어도 없어요. 그럼 정정정 나와 있겠죠? 자격 정지 처분할 때 정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갈 때는 기억하고 디귿을 제거하게 되면 기억하고 디귿을 제거하면 더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건 그냥 우리가 외웠던 바에 따라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저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두 개 아닌 걸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요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6월의 자격 정지 사유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무초 직상정토 시단. 이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6월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제 학원 강사니까 이따구로 설명을 하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외웠던 걸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제 아닌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골라서 기억하고 디귿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러면은 기억하고 디귿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 거지. 이걸 일 없이 그냥 이게 뭐고 이건 뭐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시험 볼 때 쫄아버려요.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 요거 막 여러 개를 섞어놨네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계속해서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해선 나와 있죠. 해선. 아까는 사망 하나 나왔었고 해선 조금씩 바꿔주는 거죠. 거짓 등록 나와 있을까요? 예,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중 등록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조원이 됐다. 이중 소속의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낮에는 자기 가게하고 밤에는 딴 데 가서 투잡 뛰는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중 소속의 문제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5번이 뭡니까? 모르지. 5번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소위 아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예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외웠던 거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서 그저 우리가 기억했던 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만 외웠으니까 그걸 제거하게 되면 나머지가 답이 된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렇게 이 문제 취지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슈가 정정정, 세 번의 업무 정지 사유, 세 번째 1년 사이에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어떠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요거는 바로 비교할게. 다시 과태료 처분, 세 번째 처분이 과태료 처분이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요 두 개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자 보니까 첫 번째 최근 1년 내에 2회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3주 나올 때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제일 괜찮은 문제예요.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기억 포함이 되네요.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해서 업무정지 세 번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업무정지를 때리면 되는 것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까. 세 번째요. 최근 1년 이내 중개사법에 따라서 2회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중간에 과태료 처분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해서 기억하고 디귿. 그럼 최근 1년 이내에 3회 과태료 처분 다시 업무정지 처분 그러면 이건 그냥 그대로 업무정지 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진아웃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 해서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 해서 어쨌든 1년 사이에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아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중 6월에 업무정지 사유 쭉 깔아주면서 그때 하나 이슈로 삼는 게 뭐가 되겠어요?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삼진아웃죄에 관련해서 다시 과태료 처분 이렇게 때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문제 나왔으면 다시 과태료 처분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해서 정리하면 자 우리가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중에서 마지막 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두 가지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그다음 문제.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끄트머리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부터 가야 되죠. 제일 간단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결격사유 관련해서 몇 개가 구성이 돼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9월 12일 날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9회 시험은요. 29회 시험은 2019년도에 봤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29회 시험이라는 건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 자, 벌금형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 이게 결격사유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격사유죄가 되게 되면 앞에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얘도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2018년도에 자, 집행유예 9월 12일 날 집행유예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금 10월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1년 6개월이라면 아직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1년 1개월 지난 상태라고요. 19년도에 9월 달에 지금 18년 9월 달에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1년 6개월 됐으니까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얘는 결격사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격사유죄에 해당되게 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업무정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자 사실은 2번이나 3번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간단한 거지. 자기의 성명을 생각해서 중개 업무를 하겠다. 이건 이제 사회 거의결 다성량에서 성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쉬워.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2번, 3번이 더럽게 어려웠던 사례, 결격 사유를 분석을 해야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답은 되게 간단한 주제, 삼진 아웃자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취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기존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27회 때 나왔던 게 삼진 아웃제,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에 걸리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하나 쉬고 29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 걸리게 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업무정지사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세 번째 업무 정지 걸리면 이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요 얘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거의결, 다성령, 정정정 이걸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제일 뒤에 마지막 정정정에서 지금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를 다 읽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다 읽으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벙쩍 2번, 3번 대단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답은 4번. 4번은 최소한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자 5번 질문 보셨고 해서 요 정도까지 해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 그 주제였고요. 자 그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이제 30회 때 문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간단한 것보다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에서 해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거짓 등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정 나와 있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했을 때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죠. 미성한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2번, 2번, 3번은 그냥 공식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중에서 깔아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답은 이제 5번이 되게 되는 거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건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외울 건 아니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기억할 건 한 가지밖에 없었죠.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를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 지금 27회 때, 29회 때 다시 업무정지에서 삼진아웃제 가지고 쟁점 삼았어요. 30회 때는 좀 다른 걸 갖고 구성을 했어요. 그럼 31회 때 제일 유력한 또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게 제일 어려워. 자, 우리가 애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서 쉽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그리고 게다가 얘는 주기상 31회 때 내면 또 업무정지 내면 손 못 댑니다. 그냥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문제 분석해 볼까요? 27회 때는 뭐야? 지금 이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29회 때 문제에서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가 아닌 거 요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31회 때 출제가 되면 보나마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고르시오 해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개 딱 깔아볼 테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아무거나 막 꼽아가지고 매무초 직상증투라든가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지금 이제 2개 이상 두거나 이런 잡다한 내용들을 쫙 깔아버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렇게 가되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요?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특히 마지막 정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요거 보셨고 자 26회 때 문제 볼까요? 자,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뭘 물어본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을 제외하고는 외운 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알았던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처분은 외우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자, 업무 정지 사유는요.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화공.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보니까 등록기준 미달 나와 있고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뭐야? 업무정지 3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외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만 외우게 되면 어차피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를 구성을 하거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를 구성하거나 업무 정지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를 구성하거나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갑시다.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업무 정지 사유하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또 여기서 이제 업무 정지는 자격 정지 사유와 비교하는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소공한테 했던 것이 자격 정지 사유. 그래서 소공한테 했던 거 자격 정지가 뭐가 있어? 3인 확서서, 유기, 거작 등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6월에 자 지금 이제 이 업무 정지 사유는 3인전 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보니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해서 일단 쓱 보는 거야. 인장 등록하면 3개월짜리가 되는 거죠. 3인전 해서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외웠어. 그러면 이제 순서 3개 인장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안 나와 있죠. 외웠던 순서에 따라 대입해 봐야 되는 건 외웠으니까 3인전, 그 다음에 확 어딨어? 확 없다.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이런 말 없죠? 거거 없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6등 과공 있었죠? 6개월짜리 자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을 때 두 번째 다시 과태료 나와 있죠? 다시 과태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처분이 뭐가 됐을 때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됐을 때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 얘가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닌 거야. 보니까 1년 이내에 1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 그럼 두 번째 과태료는 그냥 과태료 때리면 되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세 번째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세 번째 행정처분이 다시 과태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27회 때 하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 문제 구성했던 게, 자, 업무정지가 있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걸 갖고 출제했었고, 25회 때 문제에서는 다시 과태료 처분, 세 번째 처분이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바로 6월에 업무정지 사유다. 요걸 갖고 출제를 삼은 거야. 그러면 지금 시험에서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2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업무정지 사유인 거 아닌 거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시 과태료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 근데 다시 과태료는 세 번째 처분이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됐을 때 그때는 뭐가 된다? 바로 이때는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 걸 갖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공개 나와 있죠. 거짓 공개. 그 다음에 보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3인전 확 할 때 보존 교부 하지 않게 하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거짓 공개하면은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이 아이가 소위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4번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2번 지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취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업무 정지 사유 가지고 종류를 쭉 나열했던 사례. 그리고 출제 포인트 다시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에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자, 광역시장 업무 정지 이미 틀렸어. 2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정지를 누가 합니까? 개설 등록 취소하는 사람 바로 등록관청이 하게 되죠. 1번은 그래서 틀린 거죠. 자, 다시 갑시다.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했던 사안이었었고요. 개설 등록의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은 개공과 관련되어 있는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어가 틀렸고요. 2번 질문요. 업무 정지 처분을 가중하는 경우 9월 한도 틀렸죠? 최대 6개월.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는 법정된 기간의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에 자격 정지 사유나 6월에 업무 정지 사유는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업무 정지 처분, 이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 거죠. 겁나 많이 나온다. 지금 이제 아까 27회 때, 29회 때 나왔었고 24회 때도 자,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 느끼셔야 돼. 이놈의 시기들 맨날 같은 거 내고 지랄이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옳은 것이니까 얘도 틀렸죠? 얘도 틀리게 구성이 됐고, 업무 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하더라도 3년입니다. 제적기간 2년에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거짓 공개 나와 있습니다. 3인 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나와 있죠. 거짓 공개 얼마? 6개월짜리가 한 기준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4월에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더럽게 어렵게 구성을 했었네요. 바로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6월짜리는 4.5개월부터 얼마? 6개월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어렵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범주에서 감경한다는 얘기는 6개월 사유가 있다. 6개월 사유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감경하면 뭐라고요? 3개월이 될 테고 대신 한도는 6개월이니까 3월부터 6개월 사이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 나름대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고 어찌됐든 계속해서 시험 지문에 정말 많이 구성하는 게 업무 정지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2번 행정처분 받고 세 번째가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때는 자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도 감독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자격 등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를 때 취소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 시도지사가 한다. 다만 절차라고 하는 것,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누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업무정지 기준은 3개월이다 라고 해서 여기 맞나요? 쉬웠던 3인전 확 그거 통해서 인장 등록에 관한 부분은 3개월에서 답은 좀 쉽게 구성을 했던 것 같고요. 시도지사가 가중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 자격정지 기간 최대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초과할 수 있다는 거 틀렸고요. 등록관청, 자, 끄트머리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나와 있죠?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 소위 이건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업무정지 처분 자 또 2년 얘기 나와 있죠.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2년이 경과될 때는 당연히 할 수가 있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건 답은 좀 쉽게 구성했던 사례. 그래서 28회 때 문제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리게 될게 자, 지금 이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요게 이제 두 번, 지금 이제 7년 사이 두 번 구성되는데, 자격 정지 앤드, 바로, 자, 또 하나가 업무 정지, 두 가지 공통적인 사유, 도장 얘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가했다면 인서, 이렇게 갔었죠? 인장 등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인장 등록하고 서명 및 날인이 공통적인 사유가 되게 된다. 개공도 소속 공인중개사 뭐 하는 사람?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 둘 다 이제 소공한테는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될 테고 개공한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뭐가 있었지? 공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해서 어디 있어? 자, 서명 및 날인 이거 나와 있나요? 서명 및 날인은 뭐가 된다? 공통적인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답은 간단하게. 이건 이제 조금만 이제 훈련하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왜? 문제 자체가 똑같거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도 아마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29회 때는 자격 정지 사유이면서 업무 정지 사유, 공통적인 요소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 인서 이렇게 갔었죠. 인장 등록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자격 정지 사유이면서 업무 정지 사유 두 군데 다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인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9회 때 나왔었고요. 전에 이제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 지금 26회 때 보다시피 26회, 29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는 거고요. 포장만 조금씩 바꿔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는 자 그냥 이런 문제들은 거의 공식처럼 쭉 해서 10초, 5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다니까요. 외워야 된다는 거, 외워야 돼. 이해가 아니라 외우셔야 돼. 시험 지금 뭐 나왔을 때 자동으로 외워져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가 자 중개보조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기본 정의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 사람이 바로 중개보조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개공한테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될 것이고요. 중개보조원한테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과태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이런 사유 일정 기간 중개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람은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중개 업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중 소속이라는 개념이 돼서 개공이면서 딴 데 가서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한다거나 또는 소공이면서 다른 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이런 것들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 상행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옳은 건 1번 되나요? 1번. 잠깐, 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2번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될 수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용신고를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된다. 그 얘기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개공도 함께 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3번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죠. 도장 등록할 필요도 없고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는 거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10일 내입니다. 그래서 10일 내 고용 종료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요건 이제 몇 번 가면서 외우는 거고요. 그저 외워주실게요. 7일짜리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증 반납이라고 해서 자격증 등록증 반납이 있게 되면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이슈 인정의 변경 등록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로 정보 공개 7일 이내 요 7일짜리만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전 신고라든가 지금 이제 고용 종료 신고 자 10일 이내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다 정리 안 됩니다. 해서 몇 개라도 정확하게 7일짜리를 외우게 되면 차근차근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게 되면 대충 감을 잡아요. 자 다음은 5분 뽑았네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해서 업무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애초에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검토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26회 때 나왔던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기업 공인중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 틀림이 표기가 옳은 것은 해서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 등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내 폐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의 폐업기간 경과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했을 때 위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좀 어렵네요. 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때 1년 초과면요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고요. 3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에 승계할 때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인데, 일단 지문을 보면은 지금 얘가 폐업 기간 얼마? 2년 경과. 그러면 1년 경과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 주제예요. 두 번째,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 해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가 없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는 사회자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 그래서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2개월 내 해소를 하지 않는 이상 업무 정지 사유 6개월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은 45일 만에 이 고용관계를 해소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 정지 사유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미성년자가 똘망똘망해서 일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걔를 고용을 하겠지. 고용을 하는데 일을 또 애가 그냥 입이 그냥 청산유수야. 입 벌리면 거짓말이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일을 잘하면 이게 2개월에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업무 정지 사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 달하고 25일 만에 해고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5일 쉬었다가 미성년자는 놀아야지. 그래서 뭐 이태원도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직 숨 붙어 있으면 다시 또 이때 고용을 해. 그래서 이게 아니 그렇게 돼 있다고 법이. 그 고용한 날로부터 얼마? 2개월 내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를 때려 맞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일단 해고를 해. 서류를 다 만들어. 너 해고, fired 해서 해고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3달 되게 되면 다시 고용을 해. 그리고 또 한 달, 한 20일 하고 또 해고를 해. 그러면 최소한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뭐라고요? 업무 정지 사유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요 따위로 행동을 하다 나중에 걸리게 되고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알게 되면 아주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와서 탈탈 털지, 보존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설명했는데 이게 근거 자료 똑바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 등등등.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공무원이 나를 괴롭혀요. 이렇게 또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오지도 않게 된다. 해서 하여튼 진상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업무 정처분 할 수 없고요. 요건 뒤에서 좀 어려웠던 주제예요. 그 다음에 갑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연을 거짓보고를 한 날부터 자, 여기 가볼까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뒤에서 공부할 주제라고 했어요. 폐업기간 4년 경과가 됐다. 그럼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자, 이게 1년 경과되면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고요. 3년 경과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 그래서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그래서 3개 다 틀린 표현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미리 땡겨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뒤에서 정리할 텐데요. 그래서 1년 경과면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고요. 3년 경과되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다. 미리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 정도. 이건 뒤에서 또 보실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게 될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해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개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자,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3개월로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겁나 중요했던 거죠.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사안이 있었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바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규정, 바로 3개월 내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부정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자, 지정 신청하면 30일 내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지정 받고 나서 다시 3개월 내 약관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약관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운영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협회 파트에서는 공제사업 관련해서 공제 규정이라는 표현을 썼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규정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규정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래서 뒤에서 과태료 파트에서 이슈가 되게 될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와 관련된 사안을 관할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 그 다음에 자, 이거 겁나 중요하지. 15일 내에 보전하는 건 며칠이라고요? 15일 내에 이 숫자 더럽게 괄호넣기 문제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서 이슈. 첫 번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 당 얼마? 1억 이상 해서 계산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됐던 것이고, 두 번째,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사람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이렇게 공제 등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보증보험료, 또 보증보험 또는 이제 공제에서 보전을 갚아주게 되면 공탁 등을 해서 그 돈을 법원에서 주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그 금액을 일단 보관을 주게 되면 계속 중개하려면 얼마? 15일 이내에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업무 정지 기간에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최대 얼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실은 전에요. 이 3개 가지고 나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이 3개 됐다가 여기다 추가해서 업무 정지 처분에 가중 감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가야 돼. 자격 정지 처분도 뜻하고요. 바로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쟁점들 확인해드려요. 3개월에 15일 있었죠. 그 다음에 3개월 15일에 2분의 1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마지막 주제 오늘 보실 주제 살펴보겠습니다.